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대욱TV 주저리입니다. 오늘은 그 평상심이란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쓴 글이 있었는데 정말로 진짜 소중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존경하는 그러한 경영자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 기업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현대그룹의 창업자이신 정주영 회장님을 꼽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첫 직장이 이 농촌진흥청이었었고 현대건설에 그 다음에 입사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집도 서울이고 수원까지 통근하기도 어렵고 해서 농림부, 그 당시에 농수산부죠. 농수산부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 이제 농촌진흥청 그 농공이용연구소 그 소장님께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보내주면 현대건설 가겠다고 해서 현대건설 입사 시험을 쳤죠. 어떻게 운이 좋다 보니까 또 이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정주영 사장님이죠. 1974년도쯤 됐을 겁니다. 그 인터뷰도 하고. 그게 이제 첫 질문이 몸이 약해 보이는데 중동이나 이런 데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약하게 보여도 강단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운명이란 것에 가정이 없지만은 그때 제가 현대건설에 입사를 했더라면 지금쯤 뭐가 됐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냥 그렇고 그런 직원으로 이렇게 사라졌을지, 아니면은 정말 현대건설의 사령탑이 돼서 정말로 최연소 사장이 됐을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합격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농수산부로 가게 된 거죠. 생각을 그 당시에 하기를 민간기업은 공무원 하다가도 갈 수가 있지만 민간기업이 있다가 공무원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어쨌거나 그 이후에도 제가 건설회사 이제 사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하시던 정중 회장님 프라자 호텔에서 보통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아침 일찍이 가면은 저 개동, 청운동 이쪽에서부터 걸어오셨는지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는 그 이후 이 회장님을 가까이 또는 멀리서 이렇게 뵈면서 정말로 훌륭한 기업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 존경의 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과는 당시 그 해건설협회에서 냈던 그 책에 같이 글을 기고하기도 했었죠.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자신은 기업을 그냥 M&A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하나하나 정말 맨주먹으로 모래바닥에서부터 파일 박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 책임자는 건설 출신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건설 출신 중에서도 해외 건설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그만큼 그 해외 건설의 어려움을 그분은 잘 아셨던 겁니다.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어떤 성공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창업한 현대건설의 사원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랍게도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무슨 건설회사 사원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나, 뭐 돌격 앞으로라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좀 그 진취적이고 또 약간은 공격적인 그러한 사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왼쪽 도로입니다. 좀 실망스럽게도 했죠, 솔직히.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그게 정말 진리인 것이에요. 그 안에 함축된 많은 그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담담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일종의 그 평정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이란 것은 주위의 여러 가지 현상들, 여기에 내 굳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이 나를 속이고 또 삶이 나를 속이죠. 모처럼 투자 기회를 잡아서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매일같이 바닥을 깁니다. 참 어렵다, 도와달라 해서 돈을 꿔주니까 이제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식놈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부모들의 또 속을 썩입니다. 그뿐입니까?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윗사람이 정말 갈구고 또 아랫사람이 치받고 그 와중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미생들을 봅니다. 사업 환경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 사람들, 웬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도 매일매일 속상한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떻게 평상심을 유지하느냐,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이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실망도 크죠.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나, 이렇게 회의가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근심 가지고 걱정들을 했던 거죠. 결국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하루들 그렇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정말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삶을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고 화두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럴 때마다 평온한 마음가짐, 담담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세상의 현상들이 그렇게 참 어렵더라도 정말 마음이 괴롭죠.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태를 벗어나고 정말 먼 그 깊은 바다처럼 그렇게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제가 해보니까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깊은 화두, 좀 더 묵직한 화두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큰 걱정거리죠.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장걱정은 어느새 잊혀지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일을 만들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자그마한 걱정들과 어려움들이 그 무슨 그렇게 큰 대수겠느냐 이런 마음도 또 드는 것이죠. 어쨌든 불편한 마음은 우리 심신을 갖다가 괴롭힙니다. 몸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담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 희로애락에 너무나 그렇게 격정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 몸도 상하게 되죠. 몸이 상하면 마음도 상합니다. 그래서 이 담담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명상과 그 다음에 호흡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묵직한 화두와 이런 것을 통해서 능히 극복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항상 담담한 마음을 가지느냐?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같이 길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이고 삶이 또 나를 속이고 직장에서 윗사람이 나를 갈구고 아랫사람이 나를 치받고 영업하러 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갑질하는 것 같고 그럴 때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이거 깊이 생각하고 담담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